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수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44번째입니다. 13년간 부패 척결 숙청을 해온 시진핑의 이중성. 시진핑 패밀리의 부패 현황 폭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2012년 11월 8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취임을 시작하면서 일기 집권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5년 8월 지금까지 약 13년간 소위 호랑이와 파리 때려잡기라는 구호로 부패 청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이 측근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진핑과 그리고 시진핑 패밀리들의 부패는 없을까요? 이미 지난 13년간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왔다는 루머가 있어서 이참에 소개할까 합니다. 시진핑과 시진핑 패밀리가 해외에 빼돌린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진핑 패밀리들의 이중성, 이 사실들이 중국 내 인민들에게 또 알려지게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데요. 사실 중공의 고위층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중하급 당직자나 관료들까지도요. 집단 부패 70여 년의 기간 동안,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의 발전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해외에 빼돌린 자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 공론화된 주제들입니다. 공통점들이죠. 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집단 부패라니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를 비롯해서 각국의 부동산을 구매한다거나 증권 투자, 금과 보석 같은 투자, 또 고가의 미술품, 예술품 이런 걸 투자를 하고요. 유망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각종 광물이나 자원 같은 거를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예 사버리거나 독점 사업권 확보 등을 통해서 하여튼 해외에서 엄청난 부를 이미 빼돌리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죠.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마음만 먹으면 중공의 지도층에게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현직 중공 지도층의 해외 자산 목록 공개, 또 국적 공개 이런 거라는 핵폭탄급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중공의 현 지도층들을 압박을 하고 또 원로들에게는 중국 내부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전략 전술적 카드로 이걸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거의 맞을걸요. 자, 지난 7월 27일 새벽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된 롤스로이스 역주행 교통사고 기억나시죠? 이 운전자 13살밖에 안 되는 여학생 양란란 사건으로 야기되고 있는 연구생이겠죠? 석사 정도. 이 23살의 거부 양란란의 배우가 이젠 시진핑의 친동생 시위안핑의 사생아라거나 아니면 아예 시진핑의 사생아다 이렇게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정도로 지금 그 해외 자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가 있다는 거죠. 양난난 같은 경우 잠깐만 더 보면 23살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롤스로이스를 2대나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조에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호주의 가장 부호들이 산다는 시드니 이 호아촌에서 그것도 맨 꼭대기층에서 거주한다는 여학생 양란란. 이 사건은 새벽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에서 지금은 배후의 시진핑 패밀리의 거대한 해외 자산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파헤친 바에 의하면 호주는 이른바 이미 시진핑 패밀리의 천당이다.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자, 호주는 시진핑 패밀리가 진출하기 이전에부터 이미 그 이전에 홍색 귀족 계급들이 진출해 있었고요. 양상쿤 집안이라든지 정칭홍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홍색 귀족 계급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가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호주가 이민자 받는 우대 정책이 있어서 돈만 주면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 시진핑 패밀리는 시진핑의 국가 부주석으로 차기 후계자로 부상하던 시절부터 아니면 그 이전 시절부터 이미 진출해서 지금 현재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시진핑 패밀리의 천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진핑의 친동생이자 시진핑 가족의 막내 시위안핑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두 번 결혼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과는 일남이녀, 두 번째 지금의 부인과는 이남이녀를 낳았고, 시진핑은 총 3남 4녀 7명의 형제 중에서 여섯 번째이고, 남자 형제로는 차남이고, 호주에 있는 시 위안평은 3남이자 막내입니다. 시진핑의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 장녀인 시허핑은 1936년생인데, 문혁 당시 홍위병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또는 타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시진핑 형제들한테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시진핑을 포함하여 6명의 형제들은 시진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국무부총리까지 했지만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시중신의 유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형제들 중에서 누가 정치를 한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반드시 해외로 도피하라고 했을 정도로 중공의 정치 변화와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죠. 시중신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마오쩌둥의 술수에 넘어가서 숙청을 당했고 하지도 않은 필화 사건으로 숙청을 당했고 다시 문역을 거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장기간 받았던 시중신의 유언이 바로 중공체제의 현실인 거죠. 문역 전후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직접 감내해야 했던 시진핑과 가족들은 시중신의 마지막 유언처럼 시진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선 시진핑의 두 번째 부인이자 현재 부인인 펑리 위안과 사이에서 낳은 딸인 시밍전은 2010년 5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학부에서 재학하고 있음이 밝혀졌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시밍저가 미국의 그린 카드를 받았고 미국 국적은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꽁꽁 숨겨왔지만 계속해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물론 가명으로 계속 다녔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남동생인 시 위안핑은 문역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고 하고요. 비록 아버지 시중신이 덩샤오핑에게 복권된 뒤에 광동성 성장을 맡았던 점과 심천시도 맡았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영향으로 한때는 광동성 심천시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까지 시 위안핑이 했지만 이후 정계를 떠나서 국영기업 3대 석유기업인 중국 석유의 홍콩지사 동사장을 하면서 홍콩신문을 얻었고요. 이후에는 남동생 시연핑 일가는 다시 호주에서 철광석 등의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호주에서도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호주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위안핑의 아들 시밍정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린카드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의 누나로 모친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은 둘째 누나인 치안안. 원래는 이제 시안난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의 성을 따가지고 치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난 둘째 누나와 남편인 오룡도 시위안핑처럼 호주의 그린카드를 얻었고 지금 호주 국적으로 호주에 살고 있는데 시진핑의 둘째 누나 부부 일가는 모두 호주의 멜버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시진핑의 둘째 매부가 되는 오룡은 호주 국적을 갖고 있지만 현재 국경 신우통 회사에 이게 이제 그 통신회사입니다. 국경 신우통 회사의 동사장이고 회장이죠. 심천 대당 이동통신의 총경리입니다. 이건 사장이죠. 게다가 중국 히토류의 지주유한공사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이런 데서 다 땡겨가는 거죠. 시진핑의 셋째 누나로 역시 모친의 성을 따르는 치차오차오, 원래는 시차오차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치차오차오는 북경에 있을 때는 북경 중민신 부동산개발유한공사 동사장, 즉 회장이었고요. 그 남편인 덩자괴이가 이 부동산 개발회사의 법인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 캐나다로 갔습니다. 셋째 누나는 캐나다로. 모두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고 치차오차오가 전 남편과 낳은 딸인 장시성을 가진 장옌나는 영국 남자와 결혼해서 영국 국적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다 해외로 튀어버린 거죠. 자, 시진핑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커링링은 중공의 외교관이었던 커하의 딸이었는데요. 시진핑과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하고 영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모친인 치신의 동생 치레이신 일가도 호주로 이민가 있는데 치레이신은 이전에 중국 황금총공사 당서기 겸 무장경찰 부대 황금지휘부 당서기를 할 정도로 벌써 부패 냄새가 훨씬 풍기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레이신의 아들인 치밍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결국 이종사촌 동생이 되죠. 호주에서 거액의 일종의 환치기를 하다가 호주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이때 호주 경찰이 치밍을 조사하다 보니까 멜버른 크라운 카지노의 내부 문건에서 보니 이 치밍이 시진핑의 이종사촌 동생 치밍은 카지노의 VVIP 고객으로 등록돼 있었고요. 치밍이 이 카지노에서 2012년 6월부터 약 18개월간, 1년 반 동안 4,100만 호주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68억 5,900만 원을 1년 반 동안 잃었다고 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1년 반 동안 무려 368억 5,900만 원을 카지노에서 잃을 정도라면 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걸까요? 게다가 시진핑의 사촌 동생에 불과한 신분인데 이 정도라면 그렇다면 시진핑의 친남동생 시위안핑과 그 일가 시진핑의 친누나들 호주에 있고 캐나다에 있는 이 일가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렸거나 해외에서 만들었을까요? 왜 양란란의 배후가 시위안핑이나 시진핑 사생활로 귀결되는지 이러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게다가 양란란의 보석금은 무려 635억 2천만 원이고 부자에만 있는 자산이 무려 약 245조 원이라고 이렇게 또 인터넷에 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뭐 치밍이 1년 반 동안 카지노 도박장에서 잃었다는 368억 5,900만 원 정도의 규모는 뭐 양난란이 보유한 자산이 245조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게 뭐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양난란이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시진핑 패밀리들이 해외로 빼돌리거나 이 해외에서 독점권 등을 통해 어쨌든 지금까지 확보한 부정축제 자산 총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뭘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상상 불허의 엄청난 액수를 지난 13년 시진핑 집권 기간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을 할 당시와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 챙겼기 때문에 이거 뭐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들도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 내부에서 일부 액수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진핑 반대파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인데요. 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긴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루머지만 뭐 숫자가 나왔으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 패밀리가 부정축제로 해외에 빼돌린 자산은 대략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90조로 추산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 위안일까요? 아니면 이게 2조 위안도 너무 작죠. 이 숫자가 공개되자 이건 너무 작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양란란이 보유한 개인 자산만 245조라 하는데 시진핑 패밀리가 전체가 겨우 390조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2조 위안이 아니라 2조 달러 아닐까요? 2조 달러라면 또 얘기가 되죠? 와, 2조 달러면 얘기 됩니다. 그죠? 야, 이게 뭐 거의 한 2,500조 뭐 이 정도 돼야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서는 아마도 시진핑 패밀리의 해외 자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확실하게 미국이 이거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정보기관이. 그리고 미국에서 언제 이 카드를 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공개하지 않고 지금도 시진핑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의 집단 부패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부 털어내고 숙청시켜야 될, 즉 전원 처벌하고 물갈이를 해서 물청소를 해버려야 깨끗하게 될 정도이고, 그런데 그 비리가 다 드러날까요? 그렇게 해서 싹 다 물갈이를 한다 해도 그걸 다 종합해보면 그래도 너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 너무도 오랜 동안 인민들의 고혈을 중국 공산당이 빨아왔죠. 이제 이 악마 집단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붕괴되어야 합니다.
이 거짓을 생활 자체로 알고 사는 이런 거짓 집단들의 만행은 인류의 가장 최악의 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방송은 반 시진핑 파들이 틈을 주면 안 되는 시진핑의 반격이 무서운 이유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섬찟한 내용입니다.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수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 참여해 주시는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